자, 반갑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 오늘은 중요합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자, 지지와 저항은 차트 분석의 처음과 끝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산다 그러면 어느 가격대를 이렇게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살 거 아닙니까? 손절도 어느 가격대를 이탈하면 손절할 것이고, 반대로 쭉 올라오면 익절을 하는데 어느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익절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매수하고 손절하고 매도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지지와 저항이에요. 그래서 차트 분석의 처음과 끝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느 종목의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으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자, 지지와 저항으로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낸 종목이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지와 저항으로만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항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저항을 받게 되는지 각 주체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매수자 입장, 매도자 입장, 관망자 입장 이렇게 알아보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특정 위치에서 이 주체별로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지,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차트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차트 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1번 영역, 1번 가격대에서 각 주체별로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매수자 입장입니다. 1번 영역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번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일단 여기를 A, 두 번째 산을 B, C, D라고 한다면 B, C, D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A 영역에서 주로 매수를 하는데 A에서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뇌동매매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지켜봤던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지켜봤던 사람들이 하다가 여기서 안 사면 영원히 놓칠 것 같아서 클릭이 되는 위치가 바로 A란 말이에요. 사자마자 내려오죠. 그럼 심리가 또 어때요? 불안하죠. 고점에 물렸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면 본전에 팔고 싶은 심리가 작용해서 B, C, D에서는 주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적다라고 1번 가격대에서는 말씀을 드린 거고, B에서 다시 고개를 숙이면 이제 학습이 됐죠? 그래서 다시 C 영역에 오면 다시 저항받을 걸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매도 물량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매수자 입장은 A에서 주로 뇌동매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B, C, D에는 주로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본전에서 파는 그런 영역대가 이제 BCD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확실히 지금 학습을 했잖아요. 계속 전고점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는 학습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 영역에서 사진 않고 완전히 돌파가 되면 사겠죠? 자, 매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까 여기서 A 영역에서 산 사람들은 본청이지만 여기서 산 사람들이나 여기서 산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A 영역만 아니면 다 익절이 되겠죠. 그죠? 어디서 사든 최고점이니까 익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절 물량, 본청 물량이 1번 가격대에서는, 그러니까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세요. 지금 설명드린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1번에서는 보통 힘있게 돌파하는 경우보다 전고점이죠. 전고점에서는 이렇게 저항맞고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다. 1번의 영역에서 이렇게 전고점에서, 다시 말해서 전고점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는 이유가 이러한 심리에 의해서 저항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라인 저항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 지지받는 메커니즘인데요. 자, 지지받는 원리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지지가 나오는지, 최초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전에 매물대가 될 수도 있고 세력가가 될 수도 있고, 세력가라고 예를 들면
특정 가격에서 이제 세력들이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받치는 가격을 이제 세력가라고 해요. 그래서 최초에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 재차 눌릴 때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자 세력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쳐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근처에 오면 이렇게 지지를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매수를 하는 사람들, 그죠? 옆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확신을 하고 매수를 하겠죠? 학습 효과. 자, 그 다음에 관망자 입장에서는 요 순간에는 매수를 안 하겠지만 고개 들면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살짝 고개를 들면 매수세가 확 몰리면서 쑥 올라가게 되는 이제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 매도자 입장에서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은 많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세력들이 강하게 여기 거래가 아마 터졌을 거예요.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받쳐줬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겠죠. 있다면 이렇게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사는 사람들, 예측 매매하는 사람들. 그래서 매도자는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선물 하시는 분들은 선물 매도자 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선물 매도 친 사람들은 아직까지 수익권이기 때문에 손절을 여기 걸어두고 계속 홀딩을 하고 있다. 즉 결론은 매수자, 관망자는 조금만 이제 고개 들면 바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요 영역에서는 지금 매도세보다 매수세들이 많죠. 그죠? 매도자들은 적고 매수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이번 가격대에서는 반등이 나온다. 즉, 전 저점 영역은 지지의 역할을 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항은 전 고점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항의 역할을 한다. 뭐 항상 이렇게 저항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전 고점이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좀 조정을 줬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그리고 저항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저항, 그 다음에 지지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돌파를 해서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이제 A 위치에 대해서 심리를 알아볼 텐데 아까 여기서 저항할 때 여기서 뇌동매매 설명한 위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영역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이제 뇌동매매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매수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매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주식이나 선물이나 코인이나 다 단타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팔고 싶은 욕구,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서 이 물량이 이제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 때문에 주가는 매수하는 사람보다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다가 이제 이 위치를 설명드리려고 이제 A 위치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위치에서 이제 지지받는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B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먼저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이 영역이 여러분 이제 매물대 차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차트에서 매물대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가장 많이 횡보했던 요 영역이죠. 그죠? 즉 매물대란 얘기는 사고 판 사람들이 많은 가격대가 이제 이 영역이에요. 이 박스 구간. 그러면 자, 이 영역에서 만약에 매수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매수한 사람들 요 꼭대기에서 매수한 사람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매수한 사람들이 A 영역까지 왔다가 즉 내 계좌에 100만원 수익이 났다가 다시 B까지 내려오면 0원이 됐어요. 본전이 됐어. 그럼 짜증나겠죠. 줬다 뺏는 게 가장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원 수익 났다가 0원 되면 손실봤다고 생각을 해요. 본전이지만 손실봤다고 심리는 손실봤다고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이 나요. 그래서 안 팔아요.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들은 이 영역에서 매물대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B 영역에서 갖고 있어요. 가만히 갖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도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 영역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매도한 사람들은 매도하니까 지금 A 영역까지 급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멘붕이죠. 그죠? 뭐 손실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제 본전을 했다고 하면 본청을 했다고 하면 손실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짜증난단 말이에요. 내가 파니까 지금 급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짜증나 죽겠는데 다시 내려오니까 어때요? 다시 재진입 기회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한 사람들은 다시 B 영역에서 살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산 사람들은 추매를 하거나 더 사거나 홀딩을 하거나, 그리고 또 A 영역에서 아까 차익 실현 매물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서 익절한 사람들은 익절하고 나서 쫙 내려오면 짜릿하죠. 그죠? 고점에서 내가 정확히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또 재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B 영역에서는 매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일부 이제 뭐 선물하시는 분들 뇌동매매 예측으로 이렇게 트랩일 거라고 생각해서 예측으로 사는 사람들 외에는 B 영역에서는 매도하는 사람들은 없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이걸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영역이 저항 라인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하니까 이 저항 라인이 뭘로 바뀌었어요?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횡보를 하면 할수록 더 이 지지 라인은 두터워지는 거죠. 즉 최초에 여 밑에 있을 때는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거고, 이 저항을 돌파하면 그 다음에 이 저항은 지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반대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한번 매수자 입장부터 보면, 자, 또 매물대 여기가 이제 중요하니까, 왜 사고 판 사람들이 많은 영역대니까 여기에 심리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매수한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사자마자 급락했잖아요. 내 계좌가 마이너스 100만 원, 사자마자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다시 이게 올라와 마이너스 100이 0원이 됐어. 아까는 수익 봤다가 본전에 오면 손실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손실 봤다가 본전에 오면 반대로 수익 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본전 심리가 작용해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산 사람들은 매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매도자는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제 본청을 하거나, 또 선물 매도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아까는 이제 지지라인이었잖아요. 그죠? 지지라인을 이탈했으면 지지라인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저항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항 자리에서 이제 매도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선물하시는 분들은. 관망자는 당연히 뭐 현물은 관망을 할 거고, 그죠? 즉 이 영역에서는 매수하는 사람보다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이제 실제 종목 차트를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매물대를 표시했는데 이제 매물대 차트를 안 켜도 차트만 봐도 이제 아실 수가 있죠. 계속 같은 가격에 이렇게 횡보를 하죠, 옆으로. 그럼 이 가격대가 가장 사고 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매물대가 이제 가장 큰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방금 이제 설명드린, 자,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죠. 계속 저항. 아까 그 저항받는 원리는 다 설명을 드렸고, 여기는 이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돌파하고 다시 그 박스 상단에 오니까 여기서 이제 리바운드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 이제 조금 더 진행된 차트를 보면 이렇게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서 왜 지지가 이렇게 나오는지, 반등이 나오는지, 여기가 왜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매수자 입장, 매도자 입장, 또 관망하고 있는 사람 입장을 분석해서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차트 분석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트를 돌려보시면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죠. 이렇게 박스, 그죠? 가장 많이 또 매물대가 많이 쌓인 데가 이제 이 영역이 되겠고, 지지라인이 이탈하니까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아까 어떤 심리가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맞고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주식이나 선물은, 코인은 확률이잖아, 확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꺾일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도 진입 가능하겠고,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냥 관망이죠, 관망. 완전히 뭐 이렇게 돌파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 진행된 차트를 보면 역시나 저항 맞고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저항받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보시면, 그죠? 여기서 이제 횡보한, 여기가 이제 다 매물대란 말이에요. 이런 매물대에서는 지지 받다가 이렇게 턴하잖아요. 그죠?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그 원리, 주체별로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지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기본적으로 거래가 증가한, 거래가 터진 캔들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거래가 터진 요 캔들을 보세요. 그죠? 단일 캔들. 요런 캔들을 보면 계속 저항받는 모습을 보이죠? 한 달 가까이 저항을 받고, 여기도 보면 저항받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그래서 거래가 증가한 캔들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기본적으로 전고점과 전저점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걸 전고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이걸 전저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길어지면 박스 상단, 박스 하단이라고 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은 강력하고 지지도 강력하게 된다. 까지 정리를 하시고, 방금 살펴본 거래 터진 캔들도 지지와 저항에 작용을 한다. 그러면 지지와 저항의 역할, 이게 우리가 매수하는데 기준이 되고 손절하는데도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기준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정확히 그러면 얼마를 돌파하면 사야 되는데, 얼마 깨지면 손절하는데, 그 디테일한 가격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